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신트 기반의 공격 표면 위협,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머레어와 그 시트 찾기에 대한 그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시켜 드릴 오신트 활용 공격 표면 중에서 우리가 알려져 있는 이 공격 표면 위협 중에서 보통 이제 머레어라든지 시트 서버를 찾기 위해서 IP나 뭐 포트, 도메인, SSL에서 어떤 주요 키워드를 가지고 이 IOC 위협 정보를 분석하는지 그거를 중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첫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IP 주소가 있고요. 그 IP 주소에 포트가 있는데 여기서 주로 우리가 찾는 주요 키워드는 어, 악의적인 멜리셔스 호스트 사용하는 IP들이 있고요. 얘네들이 사용하는 주로 포트들이 선호하는 포트가 있죠. 그리고 악성 코드를 사용하는 IP를 가지고서 우리가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회용 IP들, 뭐 VPN이라든지 토로 이런 것들도 주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도메인 쪽 정보에서 주요 키워드는 이제 보통 우리가 피싱 도메인과 관련인데요. 우리의 도메인 뭐 스커팅이라든지 또는 도메인 탈스커팅이라 해가지고 도메인명이 네이버나 카카오와 비슷하지만 거기에 문자가 약간 이상한 혼동하게 만드는 그런 기법들을 사용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하는 것들은 주로 이제 범죄하는 뭐 보이스 IP 범죄용 뭐 보이스 피싱이라든지 스미싱 또는 뭐 피싱 메일 같은 거 보낼 때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그다음 SS 인증서 같은 경우도 주로 우리가 키워드는 뭐냐면 마월웨어라든지 R8라든지 C2 서버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SS 인증 설명할 때 정상적인 SS 인증 방식하고 다른 좀 독특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머레아라든지 C2 서버를 찾는 그런 하나의 단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IP 주소랑 포트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IP 주소는 공격자 식별하는 주요 요소고요. 이 악성 코드들이 유포되어 있는 사이트들은 대부분 IP 호스팅을 사용하죠. 그래서 IP 호스팅을 주로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것들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런 악성 코드들을 갖다가 많이 호스팅하는 그런 IP 정보들을 갖다가 좀 모아서 좀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IP 호스팅을 통해서 우리가 망 식별번호, 에이선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 가지고선 이 머리어들이 식별을 할 때, 요런 얘네들이 선호하는 웹 호스팅들이 있고요. 그 호스팅들 가지고 우리가 모니터하게 되면 좀 더 쉽게 디텍션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웹 서비스 포트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인 정상적인 서비스들은 보통 80443, 그리고 뭐 회사 임직원이라든지 어떤 소속 임원들만 뭐 허용하는 것들은 주로 8080, 844 쓰겠죠.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케이스들이 보면 관리자만 접속 허용하는 경우가 있을 때 이런 포트들을 1808, 뭐 1844 이런 걸 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범주가 있는데 악성 코드나 머리애들은 주로 알려지지 않는 숫자의 포트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디텍션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한 가지 예시를 보게 되면 뭐 코바스 트래커에 보면 5만 번지가 넘어가는 포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스캔하다가 5만 번지가 쓰는 서버가 있으면 일단 의심하시고 좀 더 뎁스 있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도메인 부분인데요. 도메인은 주로 이제 우리가 스피어 피싱이라든지 뭐 피싱 메일을 보낼 때 도메인 스커팅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이용해서 여러분들을 진짜와 가짜를 구분 못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클릭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 이 피싱 사이트는 결국 시트 서버라든지 멀리를 감염시키기 위한 전초 역할로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피싱 사이트들이 악용되는 도메인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무료 국가 도메인이라 해가지고 프리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사이트에 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겠지만 뭐 CF라든지 TO, TK, PW 뭐 지혜해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통가, 몰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명이긴 하지만 무료로 등록해서 쓸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는데요. 요거를 갖다가 국가 기반의 APT 그룹이나 C2 이런 랜섬웨어 그룹자들이 공격자들이 이런 걸 많이 활용하죠. 그래서 이런 도메인을 가지고 사이트 만든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뭐 클릭 유도하는 뭐 피싱 사이트라든지 그런 걸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든 링크를 보낸 다음에 여러분들이 클릭하거나 또는 가짜 피싱 사이트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로그인 페이지를 빼놓으려고 하는 그런 악성 도메인 호스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이렇게 불법 사이트나 US 사이트들은 자신의 IP를 숨기기 위해서 보통 클라우드 플레이어라고 하는 CDN을 갖다가 씌워서 실제 서버를 다 감추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불법 사이트들이 주로 많이 쓰는 CDN들이 이런 곳 있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헤더 같은 것들도 정상적이지 않은 이런 악성 코드나 C2 서버들은 그 특유의 그 패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패턴 중에서 보면 대표적인 게 코발트 스트라이크는 컨텐트 렉스가 0으로 해서 그럼 그 코발트 스트라이크의 어떤 특정한 그 파서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컨텐트 렉스라는 거를 서버가 뿌려서 접속을 끊는 그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SL 인증서 부분인데요. SSL 인증서는 이제 우리가 암호화하기 위해서 SSL 인증서를 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SSL은 인증서 설명을 통해서 이 소유자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SS 인증서 발급자라든지, 그 다음에 시리얼 넘버, 그 다음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누가 정상적으로 SS 인증 사용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악성 코드를 사용하는 머리아라든지 C2 서버들도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SSL 인증서를 걸거든요. 근데 이 자체 SSL 걸다 보니까 얘네들이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SSL보다는 약간 좀 특이한 그런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패턴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C2 서버라든지 그런 거를 손쉽게 찾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단서로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TLS 핑거프린트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JAR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SSL을 통신할 때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통신을 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핑거프린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일종의 해시값을 만드는데 이게 C2 서버라든지 악성 코드 유포지들이 만약 자체적으로 이렇게 암호하게 되면 얘네들이 공통된 이런 TLS 핑거프린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명령제어 C2 서버를 갖다가 디텍션 할 수 있는데 요거를 활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기반의 라든지 C2 서버 찾기 있는데 몇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악성 코드, 그 다음에 악성 채굴봇, 그 다음 레디스 서버에 설치되어 있는 마이너 찾는다든지, 그 다음에 C2 서버 찾기, 그 다음 웹셀, 랜섬웨어, 감염된 사이트에 라쿤 스틸러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SS 인증서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SS 인증서 도메인명에 라쿤 스틸러.app이라고 하는 특이한 이름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라쿤 스틸러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그 프로파일 내에 자바스크립트 하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 박스처럼 자바스크립트 내용, 코드 내용에 이런 박스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라쿤 스틸러라고 하는 이런 그 내용이 들어가 있게 되면 이게 라쿤 스틸러 사이트의 서버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실제로 아래 화면은 쇼단에서 이런 키워드 가지고 찾은 겁니다. 그래서 찾아보시게 되면 여기 SSL 인증서 밑에 라쿤 스틸러.앱이라고 되어 있죠. SSL 인증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인증서 도메인명을 라쿤 스틸러.앱이라고 박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라쿤 스틸러의 서버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쇼단이나 센시스 같은 걸 이용해서 라쿤 스틸러를 찾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크리미널 IP라고 하는 그 도구인데요. 여기서 SSL 인증서에 그 커먼 네임이라고 하는 이런 검색 필터를 이용해서 라쿤 스틸러.앱이라고 치게 되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네덜란드에 있는 사이트에서 하나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라쿤 스틸러의 서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 탈취형 멀리의 중에서는 이제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스틸러인데요. 타이탄 스틸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스틸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웹페이지 안에 그 제목에 타이탄 스틸러라고 이름이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타이틀이라는 검색 필통에서 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쉽게 타이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잘 보시면 뒷장에는 쇼단으로 찾았을 때는 타이탄 스틸러라고 티탄 스틸러라고 나왔는데 최근에 얘가 이름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크리미널 알프에서는 티탄이 아니라 티탈로 요게 스틸러가 이름이 바뀌어 있습니다. 물론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렇게 티탄 스틸러라고 되어 있으면 요거 시트 서버를 관리하는 그 시트 서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타이탄 스틸러 관리자 페이지를 접속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악성 코드 검색 사이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구글 검색을 통해서 악성 코드를 분석한 레포트를 검색할 수가 있는데요. 그 악성 코드 분석하는 사이트 중에서 유명한 애니.런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죠. 그래서 이 애니.런에서 이 덕후 DNS라고 하는 org가 요게 이제 도메인명이긴 한데 이 도메인의 서브 도메인이라서 악성 코드 유포지로 많이 애용됐던 도메인입니다. 그래서 애니런.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dns.org로 되어서 검색을 돌린 레포트가 뭐가 있는지를 검색해주는 구글 검색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눌러보시면 DNS의 서브 도메인으로 되어 있는 각종 악성 코드가 any.run의 사이트에서 분석된 결과가 이렇게 레포트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특정 그 악성 코드를 올리지 않더라도 쉽게 악성 코드 결과 보고서를 이렇게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악성 채굴볼 사례 부분인데요. 첫 번째 거는 이제 코인하이브라고 하는 그 악성 채굴봇입니다. 그래서 이 악성 채굴봇들은 보통 웹사이트에 자바스크립트 형태로 박혀 있고요. 이 사이트가 박혀 있으면 서버의 자원을 소진해 가지고 여기서 모네로라고 하는 암호화폐를 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검색하는 방법은 얘네들은 보통 HTML 타이틀 안에 본문 안에 코인하이브라고 하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자바스크가 있는데요. 거기에 착안을 해서 우리가 키워드를 coinhive.키워드라고 하는 걸 여기서 찾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리미널 IPA 같은 경우 보면 간단하게 coinhive라고 치게 되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열어보시면 오른쪽에 하단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웹사이트에 이런 자바스크립트 태그가 붙어 있고요. 여기에 coinhive.anonymous라 해서 이런 식으로 코드가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이트 찾다가 혹시나 이런 키워드나 이런 자바스크립트가 들어갔으면 요거는 악성 채굴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인하이브하고 많이 발견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딥마이너인데요. 딥마이너도 역시 HTML 타이틀 본문 안에 여기 딥마이너.anonymous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자바스크립트가 들어가서 자원을 채취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딥마이너.anonymous라는 키워드를 넣고 찾으시면 이런 게 나오고요.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자바스크립트 안에 이렇게 딥마이너.anonymous가 있고 여기에 이제 해시가 있거나 또는 다른 값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발견하시게 되면 아, 요거는 채굴봇이 감염되어 있는 사이트구나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CPU 크립토 마이너인데요. 얘는 좀 특이하게 여기 어너니머스 돼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찾으실 때는 클라이언트 어너니머스를 하게 되면 쭉 나오죠. 그래서 지금 보신 화면은 이제 센시스라고 하는 도구인데요. 센시스에서 이렇게 클라이언트 어너니머스 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 자바스크립트의 함수명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게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시면 요거는 CPU 크립토 마이너가 설치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생소한 부분이 이제 그 레디스라고 하는 서버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일종의 NoSQL입니다. 그 인메모리 SQL이라는데 보통 이제 오픈소스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이커머스 회사들이 키 밸류 형태로 해서 간단하게 데이터베이스를 놓는 DB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레디스는 기본적으로 인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레디스 서버가 떠 있으면 접속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값을 넣어서 어떤 특정 값이나 어떤 임의의 키 밸류 값을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검색하는 방법들은 보시면 일단 레디스를 찾게 되면 이렇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얘는 레디스는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포트가 6379번입니다. 그래서 레디스 찾게 되면 아마 6379번에 많이 떠 있을 텐데요. 이거를 보시면 최근에 이 레디스를 제가 좀 분석해 봤는데 레디스에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채굴봇을 돌리는 봇들이 되게 많아요. 국내에서만 약 300개가 나오고요. 아마 지금은 300개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레디스라고 하는 걸 찾다 보면 뭐 정상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좀 악성 코드가 설치되어 있는 확률이 높은 애들은 보시면 키스라고 해서 포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 키 설정하는 값이 4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요거를 검색해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백업 1, 2, 3, 4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바로 요 키를 말하는 거고요. 그 키가 4라는 의미는 요 키가 만들어진 게 4개입니다. 그래서 요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책을 볼 수 돌리는 그, 그 머리에 감염되어 있는 레드스를 보게 되면 이렇게 백업 1, 2, 3, 4라고 하는 4가지가 있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get 해서 각각의 그 백업 1, 2, 3, 4 갖다가 그 값을 얻어오면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렇게 파이썬으로 웹서버를 띄운 다음에 이상한 사이트에서 URL 오픈한 상태에서 이걸 받아와요. 받아온 다음에 이거를 읽고 실행을 합니다. 이거를 사실은 까보면 뭐가 있냐면 모네르 채굴하는 채굴봇이 다운로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돼 있고 아래 하단에 보시면 요 t.sl에서 어떤 파일을 받아오는가 봤더니 이런 식으로 해서 요게 채굴봇을 설치하는 그 과정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국내에 되게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2 서버 IP 부분을 찾는 부분인데요. C2 서버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코발트 스트라이크 비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발트 스트라이크 비콘을 설명을 드리면 원래 코발트 스트라이크는 원래 상용 제품이에요. 상용 모해킹용 침투 테스트 툴인데 이게 이제 원래는 이런 침투 테스트를 이용해서 뭐 사이버 침투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용 제품인데요. 얘가 자바로 구성되어 있고 구성은 공격 명령을 실행하는 팀 서버가 있고 그 다음에 서버와 상호작용하는 뭐 웹 UI가 있고 그 다음에 원격 액세스를 조정할 수 있는 임플란트인 비컨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3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원래는 코발트 스트라이커 상용 제품인데 굉장히 비싸요. 5,900달러. 근데 이게 예전에 버전이 한번 해킹을 당해서 유출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사이버 범죄자들이 유출된 올드 버전에 클릭된 코발트 스타크 이용해서 각종 다양한 쉘 코드라든지 RAT를 하는 그 쉘 코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이 C2 서버를 그 코발트 스타크 C2 서버를 몇 가지 좀 힌트를 보시면 쇼단 같은 데서는 요거 몇 가지를 추려놨어요. 특징을. 그래서 해시값. 요 해시값은 뭐냐면 요 코발트 스테이크의 그 서버가 운영하는 HTTP 바디의 해시값입니다. 그 해시의 고유 해시값이 있고요. 그 해시값에 포트가 5550번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디폴트 인증서에 대한 그 시리얼 넘버가 있는데 이 시리얼 넘버가 146473198 해가지고 요게 다 똑같아요. 이거는 코발트 스테이크 자체적으로 자기가 인증서를 서명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다가 이렇게 SS 인증서의 시리얼 넘버가 요 번호와 똑같다라고 하시면 그거는 100% 코발트 스트라이크 C2 서버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로 뭐 JAR이 있고 여러 가지인데 기본적으로 요 2개 바디 웹 바디의 해시값하고 포트 그 다음에 SSL 시리얼 넘버 요 3가지 조건만 가지고 검색하시게 되면 거의 99% 코발트 스트라이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발트 스트라이크 서버를 만약에 찾았을 때 일반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버를 찾잖아요. 그러면 얘는 서버에서 404 나파운드하고 컨텐츠 랭스가 빵입니다. 요게 그 코발트 스트라이크 C2 서버의 되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웹브라우저라든지 컬 같은 걸 붙으면 얘는 리턴 주는 정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404 나파운드를 하게 되면 원래 바디에 뭐 나파운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이 컨텐츠 엑스가 8바이트 정도 길이가 남거든요. 근데 얘는 바디에 아무것도 없고 컨텐츠 엑스가 0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404에다가 컨텐츠 엑스가 혹시나 0인 게 있다 그러면 요거 코발트 스트라이크로 의심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코발트 스트라이크 접속할 때의 특징들이죠. 그래서 이제 쇼단에서 검색 엔진을 이용해서 그 탐지하는 방법인데요. 코발트 스트라이크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시면 얘는 보시면 이렇게 그 인증서가 있고 요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쇼단을 하시다가 혹시나 이렇게 404 나파운드하고 컨텐츠 랭스가 보였다라고 하면 요거는 코발트 스트라이크로 의심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발트 스트라이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서버로부터 뭔가 응답값을 받아보고 싶은데요. 얘가 기본적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아까처럼 404 나파운드의 컨트롤 인스가 있는데요. 이 엠맵이라든지 쇼단에서는 만약 코발트 스트라이크를 하면 코발트 스트라이크 비콘 컨피그를 가져오는 전용 파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용 파서를 이용해서 똑같이 그 서버에다 누게 되면 이번에는 서버가 아무 응답을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갖고 있는 서버 정보, 그 다음에 임플란트 정보, 코발트 관련된 정보들을 이렇게 뿌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전용 코발트 스트라이크 전용 팟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수집하게 되면 여기에 우리가 몰랐던 정보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확정적으로 코발트 스트라이크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쇼단 같은 데서 만약에 찾아본다 하게 되면 이런 거를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와 똑같은 원리로 커크봇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봇들이 있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 힌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크봇을 검색하는 방법은 얘도 HTTP 해시를 보게 되면 요 숫자가 있어요. 요 숫자로 검색하시고 그 다음에 SS 인증할 때 JAR 해가지고 그 TLS 프로토콜 핑거프린트입니다. 그래서 요 해시 값을 갖다가 이렇게 놓으시게 되면 만약에 요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그 쇼단에서 검색했을 때 나오면 그거는 거의 99% 커크봇이 사용하는 C2 서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적인 것들만 아시면 우리가 쇼단이나 센시스, 크리미 RP 같은 거에서 이렇게 손쉽게 봇이라든지 RAT 같은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웹셀 탐지하는 부분인데요. 웹셀은 뭐 일반적으로 인덱스 오브를 이용해서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오브로 하시게 되면 이렇게 크리밀 RP에서 기본적으로 인덱스를 찾을 수가 있고요. 거기에 혹시나 C99.php라고 하는 유명한 악성 웹서버 같은 것들이 혹시 있나 이렇게 찾아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C99.php라는 게 올라갔죠. 그래서 이런 거를 클릭하게 되면 디렉토리 리스팅 안에 이런 파일들이 있는 거고요. 만약 이런 것들이 발견된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해킹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그런 악의적인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디렉토리 리스팅에서 똑같이 웹서 찾는 부분인데요. 타이틀로 찾고요. 그 다음에 shell.lspx라는 이름을 찾게 되면 이렇게 검색이 되고 우리가 하나 찾을 수 있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을 하나 까보면 이런 식으로 shell JSP 형태가 있는데 다 인코딩 된 상태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디렉토리 리스팅 취약점을 이용해서 웹셀에 올라가 있는 사이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SPX 스파이라고 하는 좀 유명한 악성 웹살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인덱스 오브 이용해서 찾는 거죠. 그러면 찾다 보면 이렇게 해당하는 키워드가 있는 것들이 있으면 찾아주고요. 이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악성 사이트가 올라가 있는 사이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사이트들은 아니고요. 뭐 해커들이 운영하는 사이트라든지 그런 사이트들이 이렇게 디렉트 리스팅이 되는 거고 거기에 온갖 잡다한 해킹 툴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랜섬웨어 정보를 검색하는 방법인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블랙비트라고 하는 랜섬웨어인데요. 요 블랙비트 랜섬웨어 말고 여러 가지가 있죠. 일반적으로 제일 간단하게 검색해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블랙비트가 사용하는 랜섬웨어에 보면 특이한 키워드가 있어요. Encryption by 블랙비트. 그래서 쇼단에서 이렇게 검색을 쳐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 이걸 검색해 보면 쇼단에서는 4건이 나오고요. 요 안에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보면 쇼단에서는 이렇게 스크린샷까지 같이 공유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얘는 요 랜섬에 걸려가지고 화면이 잠겨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뭐 이런 방식으로 간단하게 랜섬의 정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뭐 쇼단이라든지 센시스 같은 이런 오신트 도구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머리아라든지 웹셀, 랜섬웨어, 시트 서버를 찾는 방법을 찾았는데요. 사실 여기서는 좀 많이 안 다룬 내용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잘만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뭐 모해킹을 하시거나 또는 뭐 보안 관리 하실 때 이런 걸 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쇼단이라든지 센서스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만의 어떤
쿼리를 만들고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고, 이걸 통해서 조금 더 지금보다는 효율적으로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게 간단하게 OSM 그 공격 표면 도구를 이용해서 다양한 취약점이라든지 머리웨어, 랜섬웨어, C2 서버를 찾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혹시 이제 제 강의 중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앞에 제 이메일 주소가 있거든요. 그 이메일 주소로 뭐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페이스북에 DM 남겨주시면 제가 간단한 그 내용을 보시고 그 질문에 대한 회신